고창 지역에서 남성 아이돌 가수의 촬영에 동행한 남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임실 지역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가 사망했습니다. 전북에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나온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최근 고창군 한 초등학교 교사의 언어 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라면을 끓이다 화재를 입은 초등학생이 치료 중 숨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 현장 조사 건수가 급감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변산반도를 품은 부안군은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방문객이 예년만 못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창에서 아이돌 그룹 방송 촬영을 한 스태프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2명은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서 21일에는 고창의 유원지와 해수욕장 등지에서 보이그룹 온리원 오브의 예능방송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고창에서 촬영 중이던 21일 서울 강남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연락을 받고 코로나19 검사 후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보건당국은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온리원 오브 멤버와 촬영 스태프 2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난 뒤 사망한 사람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임실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80대 A씨가 21일 오전 사망했습니다. A씨가 접종한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셀플루 4가는 상온에 노출됐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보건당국은 A씨가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평소 뇌경색 관련 약과 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투약하고 있었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라면을 끓이다 화재를 입은 초등학생이 치료 중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고창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남호 기자,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전북경찰청이 최근 고창군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자신의 반 학생 8살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B군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현재 A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A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 현장 조사 건수도 급감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 현장 조사는 월 평균 지난 2018년 4,000회, 2019년 7,500회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300회로 급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난 2월부터 현장 조사 사례를 공고하고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운영을 중단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신고 비율도 매년 줄어들다가 올해 대폭 감소해서 최근 5년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습니다. 9살 아이가 맨발로 탈출한 사건이나 여행용 가방에서 아이가 숨진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모두 코로나19로 현장 조사가 이축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사례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 해 1,0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던 곳이 바로 부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200만 명대로 내려앉았는데요. 부안군 의회에서는 침체된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한 대책을 묻는 군정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현장을 정명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해수욕장을 품은 부안군.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우리 군은 관광객 수가 정체되면서 도내에서 제일 가던 관광 부안의 이용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을 지역으로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지금 서둘러 지역 관광 제한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난해 부안군을 찾은 방문객은 218만여 명. 10년 전보다 무려 80%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문화나 관광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전통적인 해양 경관 감상이나 해양 해수욕 활동에 벗어나 레저 선박, 수상 레저 기구, 서핑 등 해양 레저 장비를 이용하는 활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명품길은 절대로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km를 조정하더라도 전에 본 적이 없던 특색 있는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려 삼갑청자 관광밸리를 조성하여 전통적 제작 기술을 재현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본 의원은 부안해양경찰서 건물을 문화복합 건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익현 군수는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의원들의 제안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챌린지 파크 전망대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나 주변 전기 등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려 삼감 정자 관광밸리 조성은 인근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예년만 못한 부안의 문화관광 분야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슈피플 정명기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21일 수해를 입은 무주 지역을 방문해 용담댐과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수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용담댐 방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관계기관들은 아직도 하늘탓만 하면서 피해 수습을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또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실력 있는 손해평가 사정인들로 피해 조사를 진행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 역시 조속한 절차를 요구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과 민경진 금강유역 본부장,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지겠다며 의혹 없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주민들이 지적한 피해 대책과 요구 사항에 대부분 공감했는데요. 특히 피해 지역이 자신의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은 더욱 특별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문을 연 안 의원은 오늘 나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속히 피해가 보전되도록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전라북도와 함께 남원 사성리 고분군 발굴조사 학술 자문회의를 열고 고분 규명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22일 사성리 고분 가운데 봉분이 잘 남아있는 8호분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8호분은 백제 횡혈식 석실분으로 봉분과 석실의 구조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봉토의 규모는 직경 12m 내외로 사성리 고분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제 회유식 석실분의 구조적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고 향후 백제 석실분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북도가 지역 특화 사업인 전북형 뉴딜 사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추가된 사업은 모두 50건으로 항만 물류단지 등 사회적 기반 산업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과 만경강, 동진강의 생태 문화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업 규모만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이번 뉴딜 사업은 올해 안에 최종으로 결정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 복분자 특구는 아산면과 심원면, 부안면 일대에 조성돼 있는데요. 다수의 복분자 생산업체가 모여 관련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꾸준하게 매출액을 늘리고 있는 고창 복분자 특구를 전국 우수 산업 특구로 선정했습니다. 고창 복분자는 복분자주나 식초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돼 3억 3천만 원의 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 전북환경청이 불법적인 소각이나 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전북도에서는 추수가 끝나는 11월과 농사가 시작되는 3월, 보리 수확기 직후인 6월에 미세먼지 성분 중 하나인 생물성 연소 지표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생물성 연소는 전체 배출원의 29%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청은 지자체 관계부서와 함께 이달 안에 예비 점검을 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관행적인 논밭 태우기로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를 더 많이 죽일 수 있다며 병해충 방제 효과보다 화재나 미세먼지 위험이 더 크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장품 산업을 한데 모은 남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가 오는 2022년 준공될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22일 시청에서 실시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사업비 268억 원을 들여 노암 산업단지에 3층 규모로 화장품 지식산업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화장품 제조 시설을 비롯해 연구개발 장비와 관련 업종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남원시가 화장품 산업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남원시는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료 생산 시설 등을 구축해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원시가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앙 하이츠 아파트에서 못 쓰는 휴대전화 수거 행사를 진행합니다. 남원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배터리와 충전기 등을 제출하면 칫솔 살균기 등 기념품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남원시는 수거된 물품에서 금속 광물 자원을 추출해 판매한 금액을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할 계획입니다. 폐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을 수거해 광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현재 도시 광산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 오전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지면이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리가 내려앉는 절기 상강을 지나면서 기온도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오전 기온 6도,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15도를 밑돌겠습니다. 임실 12도, 부안 15도, 그 밖의 지역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오전 기온은 10도를 밑돌며 쌀쌀하겠고 낮에도 서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의 하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초속 14m 이상으로 세게 불면서 파고는 3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같은 시기 면역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된 과일 등을 자주 섭취하시고 입고 벗기 편한 외투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